안녕하세요. 1타 ERP 정보관리사 2급 회계 및 인사 수업을 맡게 된 김지수 선생님입니다. 본 강의는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정기 5회 ERP 시험에 초점을 두고 개설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이론 수업으로만 진행되니 개념이 떠오르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복하여 수강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시험 일정 및 접수 일정을 꼭 확인하시어 접수 및 수험표 출력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후 오늘의 내용인 경영혁신과 ER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시험 일정입니다. 우리는 2020년 9월 26일 제5회 정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온라인 접수를 하셨겠죠? 원서 접수를 꼭 먼저 하시고 일정에 따라서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과목은 회계, 생산, 인사, 물류로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회계와 인사 부분을 시험 준비할 것이고 회계는 1교시, 인사는 2교시에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1교시는 8시 50분까지, 시험 시간은 9시부터 10시 25분까지 총 85분 중 40분은 이론, 40분은 실무로 진행됩니다. 2교시는 10시 50분까지 입실, 11시부터 12시 25분까지 역시 총 85분 중 40분은 이론, 40분은 실무로 진행됩니다. 시험 입실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미리 시험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합격 기준은 2급의 경우 이론형, 실무형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단, 이론형, 실무형 각 40점 미만 시 꽈락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 문항수가 20문항 사지선다형 문제로 출제됩니다. 즉, 한 문제당 5점이므로 이를 숙지하시어 자신의 점수를 가채점 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입니다. 1번, 실무시험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의 합격 키, 열쇠는 이론 시험입니다. 이론 점수가 탄탄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여러분 꼭 이론 공부를 수차례 반복하여 암기하여야 합니다. 2번, 객관식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3번, 우리 시험이 문제은행식 약 60%, 문제 변형 약 30%, 신유형 약 1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 10회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답지 및 오답지를 암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본 시험은 기본적인 문제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여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유형이 나오거나 혹은 시험이 어렵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번 실무 문제의 경우 시뮬레이션 조회 문제로 출제되어 간단히 날짜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한다던가의 문제로 출제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떤 메뉴로 조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꾸준히 출제되는 메뉴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공부하신다면 고득점의 점수로 무난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2번 복습을 꼭 해야 합니다. 수업 시 이론 설명 및 관련 문제를 푼 후 제시되는 과제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3번 과목당 최소 3회 독해. 직접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또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3회 이상 동일한 문제더라도 풀어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ERP 시험의 전반적인 개요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사 이론부터 살펴보기 이전에 공통 과목인 경영혁신과 ERP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이란 앞서 말했던 회계, 인사, 생산, 물류라는 4개의 시험 과목에 공통적으로 총 4문제가 출제됩니다. 4문제는 한 문항당 5점으로 총 20점, 이론 문제 출제 비중의 20%가 되므로 꼭 다 맞추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문제은행식으로 거의 100% 출제가 되므로 계속 반복하여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경영혁신과 ERP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3, 4, 5장으로 거의 80에서 100% 3에서 5장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말은 즉슨 7개의 장을 전부 다 공부하기 어려울 때 혹은 시간이 없을 때 3에서 5장만 보더라도 공통 과목에서 2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에서 5장만 보시면 안 되고 기출문제와 함께 1에서 7장을 꼼꼼히 출제된 부분을 중심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RP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란 선진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된 고기능성 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및 재구축하여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패키지 시스템입니다. 정의만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ERP는 기업에서 하는 업무를 통합하고 재구축한 후 전사적, 즉 전체적으로 회사 안에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제 영업,
물건을 만드는 생산, 그리고 생산을 위해서 재료를 입고 혹은 출고해야 하는 자재 관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익 비용 등을 계산해야 하는 회계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ER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교재의 22쪽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23쪽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 ERP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서 밑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줄입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은 영업에서 생산 및 출하에 이르는 기업의 모든 과정을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신의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밑줄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또 밑줄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원의 흐름을 부서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기업의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ERP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ERP 정의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통합, 전체, 혁신, 개방, 관계, 확장, 유연 등 좋은 말, 착한 말, 바른 말입니다. ERP는 우리 시험 입장에서 엄청 대단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므로 공통 과목에서는 특히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있다면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 유의하면서 관련된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ERP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은 결국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RP는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ERP는 통합 소프트웨어로서 대표적인 기업의 리엔지니어링 기법입니다. 리엔지니어링은 재설계라는 뜻으로 자세하게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파라미터라는 것을 설정하여 시스템의 구축 기간이 짧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ERP를 도입하면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파라미터의 정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교재 27쪽에 용어 정리로 나와 있으니 참고로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선진의 업무 프로세스를 내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통합 운영 기능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여섯째, 그룹웨어와 연동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통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에 서로 협력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하고 연결하고 재구축하는 선진화된 혁신 업무 프로세스를 ERP라고 합니다. 따라서 ERP는 데이터의 일관성 및 통합성으로 업무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실현시키고 실시간 처리로 인한 의사결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회계정보 시스템과 경영정보 시스템과 달리 ERP가 가진 차이점을 보면서 E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회계정보 시스템은 장부 기록, 즉 부기와 컴퓨터를 결합해서 회계 관련 정보만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 시스템의 경우 경영자를 중심으로 기업 관리, 경영 내외의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전달, 처리, 저장,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재 23쪽의 표를 보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인 MIS와 ERP를 비교하자면 MIS의 경우 지금 폐쇄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ERP는 개방성, 확장형, 그리고 유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의 경우 ERP는 수직적입니다. 상명 하달식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ERP는 횡적 업무 처리 방식으로 이제 수평적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형태를 보자면 MIS의 경우 부분 최적화 혹은 부분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ERP는 전체 최적화 혹은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범위가 MIS는 단위 업무별로 하지만 이제 ERP는 통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산화 형태는 좀 독특하게 MIS는 이제 중앙 집중식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중앙에서 관리자가 관리 감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IS는 이제 분산 처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이 MIS는 이제 이렇게 상사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상향식, ERP는 톱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하향식 방식으로 담당자가 실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ERP는 경영 혁신 수단이 되며 이제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혁신적이고 유연하고 또 통합하는 좋은 것이라고,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를 실현합니다. 경영 혁신 역시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교재 24쪽을 보면서 ERP의 등장 배경 및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는 가트너 그룹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에 MRP로 시작하여 MRP2, ERP, 그리고 확장형 ERP로 발전해 갑니다.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므로 꼭 자세히 보시고 이해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에 MRP부터 보자면 이제 MRP는 자재 소유량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24쪽 두 번째 문단을 밑줄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재고를 줄일 목적으로 개발된 단순히 자재 수급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MR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고 최소화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1980년대에 MRP2,
생산 자원 계획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밑줄 자재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되었다입니다. 기존에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원가 절감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고는 제품의 개수를 이제 최소화해서 보관비를 이제 낮추는 것인데 이 원가 절감은 그러한 재고뿐만 아니라 원재료나 제공품 등의 가격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후 1990년대에 ERP가 들어서게 됩니다. 세 번째 문단 밑줄 생산뿐만 아니라 인사, 회계, 재무, 영업 등 경영 관점에서 전사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ERP가 개발됩니다. 이는 경영 혁신 수단이 됩니다.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마지막 이제 확장형 ERP가 됩니다. ERP에다가 SCM, 공급망 관리, 그리고 CRM, 고객관계 관리 등의 개념이 추가된 확장형 ERP는 이제 기업 내부의 생산, 인사, 회계, 재무, 영업을 넘어서 고객관계 관리와 공급망 관리, 그리고 KM과 같은 지식관리 등과 같이 기업의 외부의 것까지 확장한 것이 확장형 ER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25쪽의 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여러분이 직접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PPT를 참고하여 여러분이 내용을 요약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5쪽 하단에 3번 ERP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에 표 도입 목적에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만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ERP의 역할 그리고 장점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므로 우리가 ERP를 도입할 때 그 목적이 고객 만족 그리고 회사 이윤 극대화라는 거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ERP 시스템의 특징에서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정기시험 5회 중 거의 4에서 5회가량 출제가 되므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요령껏 공부하고 눈에 익숙하게 만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이 출제됩니다. 다음 중 기능적 특징이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기술적 특징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능적 특징의 내용이 적은가요? 혹은 기술적 특징의 내용이 적은가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 특징이 지금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죠? 다시 말해서 기술적 특징 4가지만 외워놓는다면 해당하지 않는 것이 기능적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특징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언어를 이제 채택하였다. 그 다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하였다.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였다. 멀티타이어 환경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4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딱 4가지만 중점적으로 외워주면 나머지는 모두 기능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 26쪽부터 27쪽까지 표로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내용만 보고 추후 기출문제를 통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ERP 도입 시 선택 기준과 예상 효과입니다. 28페이지 하단에 바로 2번 함께 밑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사에 맞는에 밑줄 해주세요.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하는데 다른 회사가 많이 사용하는 혹은 인기가 많은 다른 기업이 선호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 회사, 즉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7번 커스터마이징의 최소화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우리 쉽게 말해서 고객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ERP는 표준화, 단순화를 위한 것이므로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형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입니다. 해당하는 3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기출문제, 오답지 혹은 정답지로 출제되었고 나머지는 꼭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좋고 올바르고 매우 도덕적이고 좋은 것 골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ERP 도입 시 예상 효과는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역시나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리드 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리드 타임은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ERP를 도입하면 이렇게 제조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이러한 제조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 결산 작업을 단축하고 또한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이클 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교재 29쪽에 이제 장점과 이제 효과가 나와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교재 31쪽과 함께 ERP 도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밝고 도덕적인 것을 좋아해야 하므로 성공 요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1번 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업 전원이 이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사에 맞는 우수한 ERP 패키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IT 부서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참여를 해야 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지 않는다입니다. 단위별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은 가급적 최소화시킵니다. 우리는 단순화, 표준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RP 성공의 10계명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1번,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라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 현재의 업무 방식을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새로운 방식도 해달라 이 말입니다. 3번,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말라입니다. 아까 성공 요인에서 말했다시피 IT 중심이 아니라 기업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8번째, 최고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말라입니다. 최고 경영진에 이제 기업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9번째, 업무 단위별로의 추진은 이제 실패의 지름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단위별로의 추진이 아니라 우리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이제 ERP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ERP의 구축입니다. 이 또한 연중 5회 시험에서 4번에서 5번 정도 거의 100%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구축 단계부터 각 단계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ERP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구축됩니다. 앞에 초성을 이제 따서 비읍, 시옷, 그 다음에 둘 다 기역이므로 치읓, 히읗 이렇게 해서 초성으로 외워주면 쉽습니다. 우리 기역부터 히읗순으로 할 때 비읍이 앞에, 그 다음에 히읗이 가장 뒤에 옵니다.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외워주면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과 함께 내용 봐주시기 바랍니다. ERP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ASIS라는 것을 통해 현재의 이제 업무와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따라서 프로젝트 팀, TF팀을 일시적으로 구성해 줍니다. 이제 밑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째 단계는 설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앞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한 후에 To-be 프로세스를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즉,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기능과 To-be 프로세스 차이 분석을 통해서 그 차이, 갭을 분석하게 됩니다. 패키지 설치 역시 기출문제로 나와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패키지 설치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 요구 대상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의 최소화가 나왔다고 해서 설계 단계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 해당하는 그 요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설계에서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구축 단계로 To-be 프로세스에 맞게 이제 모듈을 조합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각 모듈별로 테스트 후 통합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 이후에 4번째 마지막 단계로 구현 단계에 넘어가게 되는데 구현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시험 가동을 해보고 데이터를 전환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유지 보수하고 향후 일정 수립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이었습니다. 각 단계 및 이제 단계의 요소가 중요하니 교재 32에서 33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5쪽으로 넘어가서 하단에 BP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문단 밑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BPR이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약자로 경영혁신운동 또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로 정의된다. 마이클 해머는 BPR을 최초로 개념화하였으며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성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으로 단순한 개선이 아닌 혁명적 개념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경영혁신을 이룩까지 밑줄 쳐줍니다. 즉, 이제 BPR은 현재 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혁명적인 개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이 또한 자주 출제되니 핵심 키워드로 BPR, 리엔지니어링, 재설계, 마이클 해머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자, 쉽게 외우기 위해서 해머는 망치죠. 망치로 깨고 처음부터 다시 재설계하다. BPR, 리엔지니어링, 재설계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다음 이제 37조 확장형 ER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형 ERP 역시 종종 출제가 되므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형 ERP는 이제 기업의 내부뿐만 아니라 기업 간, 즉 기업 외부에서도 이제 포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장형 ERP의 구성이 KMS부터 시작해서 EC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CRM, 고객관계관리, 그리고 SCM,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8쪽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EM, 전략적 기업 경영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BSC, 성과 측정 관리, VBM, 부가가치 경영, SFS, 전략 계획 및 시뮬레이션, ABM, 활동 기준 경영을 포함하게 됩니다. 기출문제로 종종 다음 중 확장형 ERP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므로 구성 요소의 이름을 각각 잘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는 최신 기출문제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정의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고 어디서든지 이제 컴퓨터 자원을 사용 가능하고 유연하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서버 자원을 줄일 수 있고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제 보안 문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유실 위험, 지원 불가 및 설치 제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출제된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번 SaaS, 2번 PaaS, 3번 IaaS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추후에 문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은 클라우드 ERP의 특징입니다. 1번 SaaS, PaaS, IaaS를 통해 ERP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ERP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 없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경영혁신과 ERP 이론이었습니다. 이제 42쪽에서 50쪽까지 1번부터 48번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합니다.